안녕하세요. 미디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프롬프트 문법 6개 다뤘던 것 중에서 레이어 프롬프트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 200% 향상하는 프롬프트 문법에 대해서 다뤘는데 총 6가지를 다뤘죠. 그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 한 분이 진도가 좀 빠르고 예시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예시를 좀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본편에 예시를 좀 충분히 다루면 영상이 너무 늘어져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건 하나의 컨텐츠로 다루고 해당 내용에 충분히 예시를 드려서 설명을 좀 더 할 내용을 이렇게 복습 컨텐츠로 간단하게 다루는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영상과 연결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레이어 프롬프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런 이미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전 영상 보시고 이거 보세요 하시면 귀찮아 하실 것 같아서 이전 영상을 한번 반복하고 추가적인 예시를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이런 최종 이미지는 이렇게 3개의 레이어층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초상화 위에 스프레이 낙서가 되어 있고 그래비티 스타일로 문자가 써진 이 3가지 층이 한꺼번에 나온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쉬우시겠죠.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면 레이어로 나눠서 프롬프팅을 해주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한글로 바꾸면 이런 프롬프트가 되죠. 바로코 양식의 여성 초상화. 바로코 양식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 시대에 그 정도 되는 이미지 같아 보이죠. 창백하게 묘사된 피부. 피부 같은 경우엔 흰색으로 표현돼서 창백함을 느끼실 수 있죠. 짙은 색의 곱슬머리. 이 곱슬머리가 짙은 색이다. 이것도 맞죠. 그림 속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위험 있는 왕관을 쓰고 있다. 위험 있는 왕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왕관을 쓰고 있죠. 짙은 회색 배경. 배경은 회색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는 가장 바닥인 레이어 1번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주시고 두 번째 레이어인 이 눈가에 스프레이로 칠해진 이 부분을 프롬프팅을 해주는데 프롬프트는 이렇게 되고 번역하면 거친 스프레이 페인트 질감으로 대담한 네온 레드 색상으로 페인트가 번져서 페인트가 흘러내리고 튀어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주면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넘어간 부분이 있죠. 눈가에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치를 컨트롤해 주는 겁니다. 이 레이어에서만 보면 이 위치가 왜 눈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이미지를 보면 이 부분이 눈가가 되는 거죠. 같은 위치에 이렇게 빨간색이 그어지는 게 이 눈가라는 포지션을 컨트롤해 줬기 때문에 이 위치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그려지는 겁니다. 레이어 프롬프팅을 할 때 아래층 레이어와 위층 레이어의 위치적인 부분을 아래층 레이어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레이어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위치 지정은 at the bottom 이라고 해줬죠. 이 위치 지정은 이전 레이어에서 1번 레이어와 2번 레이어의 위치를 잡아서 해준 것이 아니라 이미지 전체에서 아래쪽이라는 상대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이미지 전체에서 아래쪽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도 되고 1번 레이어의 기준에서 가슴 부분이라고 표현해 줘도 되긴 합니다. 위치 지정은 1번 레이어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아래쪽에 라고 해서 표시해 주셔도 되고 지금처럼 2번 레이어는 1번 레이어에 맞춰서 위치를 지정해 주고 3번 레이어 같은 경우엔 이미지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아래쪽이다 라고 묘사를 해줘도 되는 겁니다. 위치를 지정해 줄 때 레이어의 기준을 둘 것이냐 전체 이미지의 기준을 둘 것이냐 둘 다 잘 통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기준점을 이동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미디저니 V8에서 성능이 많이 좋아진 텍스트 렌더링 부분인데 쓰고 싶은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다가 써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쪽에 네온 옐로우 스프레이 페인트로 미드저니 코리아라고 엉성한 그래비티 글씨로 페인트가 흘러내린 자국과 불규칙한 붓터치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라고 묘사해주면 요 내용이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겁니다. 3개의 레이어를 각각 프롬프팅을 하고 한꺼번에 써주면 이 부분이 요 바닥에 있는 이 초상화고, 이 부분이 요 빨간 부분이고, 이 부분이 요 글씨 부분이죠. 위치 컨트롤을 한번 다시 짚고 나가면 각 레이어가 나타내는 위치는 2번 레이어 같은 경우엔 1번 레이어를 기준 삼아서 아이즈라고 해서 요 부분을 특정해낸 것이고, 3번 레이어 같은 경우엔 이미지 전체에서 아래쪽이라는 at the bottom으로 이 위치를 잡아준 겁니다. 아래쪽은 bottom이고 위쪽은 탑인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이와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작업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미드저니는 이렇게 프롬프트에 지시된 내용을 화면에 최대한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롬프트에 지시한 내용을 모두 다 어우러지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를 보시면 바닥에 있는 초상화 이미지와 확실히 분리된 그래비티 이미지가 합쳐진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조화롭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의도의 결과물과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이 세 개의 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섞일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적어줍니다. 세련된 역사적 초상화와 혼란스러운 현대 그래비티가 만들어낸 강렬한 대비로 이 레이어에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표현해라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 준 겁니다. 전체적으로 1번 레이어인 이 부분이 역사적 초상화가 되는 거고 2, 3번 레이어가 혼란스러운 현대 그래비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들을 겹쳐서 표현할 때 강렬한 대비로 표현해라 라고 한 번 더 강조해 준 겁니다. 해당 프롬프트를 이렇게 쓰면 결과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해당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 프롬프트 입력창에서 Shift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줄바꿈을 입력할 수 있어요. 줄바꿈이 입력된 상태로 프롬프트를 실행시키면 줄바꿈이 무시되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이렇게 줄바꿈으로 구분해서 네달락으로 표시한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미드저니에 입력할 땐 보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뭉쳐서 입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기 좋으라고 나눠진 거니까 이 부분이 특별한 문법이거나 이렇게 나눠서 입력하면 성능이 좀 더 좋아진다는 오해는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번엔 이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배경에 있는 이 이미지는 어떤 그림인 것 같고 잘 보시면 유화와는 조금 다른 약간은 다른 기법인 거죠. 이건 수채화 쪽으로 만든 겁니다. 눈 부분은 똑같이 덧칠되어 있는 느낌이고 이번엔 색깔만 바꾼 겁니다. 아래쪽에 그래비티 부분을 보시면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된 그래비티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살펴보시면 일단 레이어 1번을 묘사해줬죠. 여성 초상화고 이번엔 수채화로 만들어진 여성 초상화다 라고 하면 이 배경에 깔려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전 예시와 마찬가지로 색깔만 바꿔서 눈가에 덧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위치 컨트롤은 마찬가지로 at the bottom으로 해주고 따옴표를 사용해서 글씨를 입력해 주는데 워터컬러 vs gravity 라고 입력을 해주고 이번에는 그래비티 태그 스타일에 벡터 디자인이라고 입력을 해줘서 이전 예시보다 굉장히 깔끔한 마감이 된 그래비티 스타일의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레이어가 강한 대비로 표현되라고 한 번 더 적어주고 마무리를 하면 이런 프롬프트 입력이 되고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을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그래비티 부분을 바꾼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기본 구조를 만드신 다음에 레이어별로 수정을 해서 결과를 만드시는데 이럴 때 가끔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엔 실수까지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레이어 1번을 여성 초상화고 워터컬러라고 입력해 줬는데
1번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 일단 워터 컬러인 건 분명해 보이죠. 이 경계 쪽에 물감이 번진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미지를 보고 있으면 좀 묵직한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이전 예시에서는 바로코 시대의 여성 초상화다라고 묘사를 해줘서 약간은 묵직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맞는데 이 프롬프트에는 사실은 그런 프롬프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초상화고 수채화다 라고만 입력해 줬는데 약간은 묵직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프롬프트를 수정할 때 이 부분만 수정을 하시고 이 아래쪽을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데 프롬프트 복사해서 단어 몇 개 바꾸고 다시 실행시킬 때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세련된 역사적 초상화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림 전체가 굉장히 묵직하게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바닥의 이미지는 워터컬러로 100% 컨트롤한 게 아니고 워터컬러와 세련된 역사적 초상화 이 두 부분이 합쳐져서 세련된 역사적 수채화 초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직하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위에 쪽과 마찬가지로 워터컬러로 변경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전 이미지에 비해서 묵직함이 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앞에 부분만 바꾸다 보면 전체를 컨트롤하는 이 뒤에 부분에 단어를 놓치곤 합니다. 각각의 레이어를 프롬프팅을 해주고 이 레이어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한 번 더 강조해주는 부분에도 위쪽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내용은 레이어 프롬프트의 기본으로 이미지를 레이어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각각에 맞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고 그 프롬프트를 함께 적어주고 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어우러지는지를 묘사해줘라 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음 예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간 내용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대비가 인상적인 이런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면 이전에 다룬 내용을 베이스로 하면 일단 배경을 먼저 묘사해 줘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전 예시의 기준을 1번 레이어로 잡았다면 이번엔 2번 레이어가 기준이고 거기에 맞춰서 3번 레이어, 1번 레이어를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한 묘사를 해줍니다. 번역하면 완벽한 대칭을 이룬 분할된 얼굴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다. 프롬프트에서 포인트는 대칭을 이룬 분할된 얼굴과 아름다운 여성이 포인트겠죠. 얼굴을 분할을 하는 방법은 가로로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이미지처럼 세로로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분할된 얼굴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라고만 썼으면 가로가 될지 세로가 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대칭을 이뤘다 라고 하고 분할된 얼굴이다 라고 하면 얼굴을 대칭으로 분할할 방법은 세로로 분할을 하는 방법이겠죠. 이 문장 안에 세로로 분할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굴이 있는데 세로로 분할을 했다라는 게 요 내용인데 이후에 원해프는 퓨어 화이트라고 적어줬는데 이건 레프트나 라이트 사이드 정도를 쓰셔도 돼요. 위의 문장에서 반으로 나누라고 했고 이 중에 한쪽 반이 흰색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보시는 이미지처럼 반쪽 얼굴이 흰색으로 표현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프의 반대쪽을 지시할 때는 other side를 쓰셔도 되고 the another half를 쓰셔도 됩니다. 앞쪽에서 left side를 쓰셨다면 뒤쪽에서는 right side를 써서 반대쪽이다 라는 걸 지시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반은 deep black이라고 해서 진한 검정색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현재까지 묘사된 건 이 얼굴 부분만 묘사된 걸 기억하세요. 얼굴이 반으로 나눠져 있고 한쪽은 흰색이고 한쪽은 검은색이다 라고 상단에 이렇게 적어줬는데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건 배경이 1번이고 인물이 2번이고 입술이 3번이라고 했을 때 현재 프롬프트는 레이어 2번을 계속 묘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앞에 묘사된 게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지를 추가로 묘사를 해줍니다.
그녀의 얼굴을 정중앙으로 가로지르는 깔끔하고 선명한 수직선이라고 해서 수직으로 나눠져 있는 선이 표현이 된 겁니다. 첫 문장에서 완벽하게 대칭으로 얼굴이 나눠졌다 라는 부분이 세로로 나눠진 걸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그걸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나눠져 있는 거에 선명한 수직선으로 더 선명하게 나눠라 라고 묘사를 한 거고, 두 번째 프롬프트에 있는 한쪽은 흰색이고 다른 한쪽은 검은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대조가 뚜렷한 예술적인 메이크업으로 한 번 더 뚜렷하게 나눠라 라고 묘사를 해준 겁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색깔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뚜렷한 예술적 메이크업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표현해줘라를 반복하며 강조한 결과입니다. 위쪽에 서술된 내용은 현재 배경과 입술을 제외한 얼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묘사한 거예요. 레이어로 생각하면 2번 레이어를 묘사해 준 겁니다. 아래쪽에서 배경인 1번 레이어와 입술인 3번 레이어에 대한 묘사를 해줍니다. 특징적인 건 2번 레이어가 가운데가 나눠져 있죠. 이걸 기준 삼아서 on the white side라고 해서 2번 레이어를 기준으로 반을 나눠 있는 이쪽 부분을 묘사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녀의 입술이 반이 블랙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프롬프트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on the white side의 백그라운드,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전체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반으로 나눠진, 어디에 기준이 있냐면 2번 레이어의 기준으로 반으로 나눠진 흰색 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되는 거고, 이 뒤에 백그라운드는 블랙이다 라고 묘사를 해준 겁니다. 반대를 표현은 on the black side로 표현을 해주면 이쪽 부분이 설정이 되고, 이쪽 부분에 있는 입술인 이 부분, 레이어 3번이 되겠죠. 레이어 3번은 하프 화이트다 라고 해서 흰색 부분 입술을 표현한 거고, 블랙 사이드의 백그라운드라고 하면 이쪽에 1번 레이어, 백그라운드는 하프 화이트다 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위에서 표현된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라 라고 프롬프트로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완벽한 대칭적 대비를 만들어라 라고 표현해 주면 배경도 대칭적으로, 얼굴도 대칭적으로, 입술도 대칭적으로 대비를 만들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써준 이 부분은 위쪽에 있는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모든 프롬프트를 한꺼번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레이어 프롬프트의 핵심은 이미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적층 구조로 생각을 해라 라는 거고, 이 레이어를 표현할 때 아이스, 눈가에 라고 해서 1번 레이어의 위치를 기준으로 2번 레이어의 위치를 잡아주는 부분으로 묘사하는 부분, 위치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라는 걸 한번 짚었죠. 3번 레이어 같은 경우엔 at the bottom 이라고 해서 이미지 전체를 기준으로 아래쪽이다 라고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이어로 프롬프팅을 할 때 위치 지정은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지정하거나 분할을 할 때 반드시 1번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one side, the other side 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이 2번 레이어를 표현을 하고 그걸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이걸 기준으로 위치를 잡았던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프롬프트를 설명할 때 이렇게 적층 구조로 설명하고 1번 레이어의 위치를 2번에서 가져다 쓴다 라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위치 지정을 꼭 1번 레이어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 라고 착각하실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라는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 정리하면 2번 레이어를 먼저 묘사하고 one side, other side, 화이트 사이드, 블랙 사이드와 같은 방식으로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니고 전체 화면을 세로로 분할해서 좌우를 표현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레이어 프롬프트에 대한 복습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전에 6개 다뤘었던 내용 중에 첫 번째 레이어 프롬프트에 대한 다양한 예시에 관련돼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복습 컨텐츠로 예시를 좀 더 다룬 내용으로 다뤄볼까 하는데 원하시면 댓글로 좋다고 남겨주시면 만드는데 기운이 나겠죠. 댓글 남기시면서 좋아요도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발자국 단어는 전환입니다. 문법이라고도 하고 이런 식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보여드린 예시와 보여드린 문법에 좀 갇히시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걸 다양하게 응용하시면 되는데 응용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예시에서 3번 예시 같은 파격적인 예시도 다뤄왔습니다. 기본을 충분히 익히시는 게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고를 전환해서 이렇게도 쪼개보고 이렇게도 쪼개본다 라는 시도를 하셔야 실력이 진짜 느세요. 고정관념에 갇히시지 말고 사고를 전환하시라는 의미에서 발자국 단어로 전환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시간 발자국 단어 전환과 함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oh,